안녕하세요. 소마시네마의 소마50일입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기 전에 한 2시간 전쯤에 이 영화를 지금 봤습니다. 시라노라는 영화죠. 이거 주말에 좀 시간을 내보려다가 가족들과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뭐 시간이 어찌어찌 맞는 시간에 막 뛰어가서 보고 왔어요. 시라노라는 영화고요. 감독은 조 라이트 감독이고요. 조 라이트 감독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오만과 편견 어텀먼트입니다. 근데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거와 좀 달라서 제가 예상했던 영화랑은 좀 다른 느낌의 영화라서 이렇게 썩 재미가 있었다. 솔직히 재미가 있었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제 취향이 아니라고 봐야죠. 영화가 나쁘다, 좋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제 취향이 별로 아닌 영화다라는 거예요. 전 뮤지컬 영화 상당히 좋아하는데 뭐 남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.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같은 영화요. 근데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같은 영화를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. 근데 반대로 이 영화는 썩 마음에 드는 영화는 아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리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.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. 일단 이 시라노라는 작품은 그 유명한 희곡이에요. 에, 원작자가 에드몽 로스탕이라는 사람의 희곡이 원작이고요. 사실 제가 먼저 본 영화는 이 영화를 먼저 봤습니다. 1990년도에 나온 프랑스 영화죠. 장폴 라프노 감독의 제라르 드파르디유 출연의 시라노고요. 이 영화도 여전히 다운로드 가능하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. 이 영화가 이제 오리지널에 좀 더 가까운 영화고요. 대사량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은, 그러니까 프랑스 영화 특유의 막 이게 뮤지컬 영화 아니고요. 그런 영화고, 뭐 당시 이제 지금은 약간 제라르 파르디가 문제적 인물이 됐습니다만 당시에는 프랑스 최고의 스타였고, 뭐 깐네 영화제인가에 상도 받았을 거예요. 뭐 그런 영화였습니다. 그래서 제 기억에 이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본 시라노는 뮤지컬이죠. 뮤지컬, 국내에서 하고 있는 뮤지컬 시라노가 있어요. 그 이제 인기 작품인데 그 작품으로 먼저 봤죠. 그런데 이 시라노도 지금 이 조라이트 감독 시라노도 뮤지컬 영화입니다. 근데 국내에서 나오는 노래들 넘버랑은 좀 다른 버전의 영화예요. 버전의 뮤지컬이에요. 찾아보니까 2018년도인가에 이 피터 딩클리치가 출연을 해서 그 각본은 이 피터 딩클리치의 실제 부인이기도 한 에리카 슈미트가 각본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피터 딩클리치 출연하고 그다음에 오프 브로드웨이, 그러니까 브로드웨이 바깥에 있는 그 뮤지컬에서 공연장에서 이제 상영되면서 판권을 이제 영화사에서 사서 하게 된 거죠. 일단 변형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터 딩클리치는 외소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. 그러니까 외소증을 가진 배우니까 약간 이제 시라노는 원래 코가 큰 이 원작에 충실하게 되어 있는 지금 요 버전의 포스터를 보시면 되게 코가 뭐 이것도 작게 나온 거죠. 뭐 한 3배 크기 되는 외모 컴플렉스가 심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. 그런데 이 조라이트 감독 버전의 시라노에서는 이제 피터 딩클리지가 이제 다른, 역시 뭐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설정은 비슷합니다만 다른 버전으로 좀 번안돼서 현대화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지금 코가 큰 게 뭐 크게 컴플렉스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, 뭐 현대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고요. 평이 좋은 영화예요. 시라노도 역시 요번에 여기 이제 로튼 토마토 지수 미국에 이번 주에 개봉이 됐는데 평이 좋죠. 지금 토마토 미터 85%, 그다음에 오디언스 스코어는 87%예요.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아까 이제 버전별로 두세 가지 버전을 봤다 보니까 약간 이 피터 딩클리치가 약간 조금은 그 냉담한 스타일로, 형실적인 스타일로 연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로맨틱한 측면은 오히려 현실화되었다고 보고, 어떻게 보면 영화의 마지막 대사에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. 내가 사랑한 것은 나의 자존심이었다는 이런 좀 자조적인 대사를 하는데, 그런 남자의 마음을 좀 더 담으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왜 이게 사실 그럴 수 있어요. 영화라고 하는 거는 컨디션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뭐 썩
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다른 뮤지컬 영화에 비해서 이 영화를 제가 별로 그닥 사랑하지 못하는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취향의 문제고요. 뭐 일단 평은 뭐 국내 평도 좋습니다. 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자평론가 관람기 평점 7.6 이거 뭐 기자평론가 평점이 6.6이면 기자평론가들도 전체로 좋거든요. 되게 문학적이에요. 원작 자체가 사실 시에 대한 얘기거든요. 시에 대한 얘기고 이 시적 언어를 가진 남자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시적 언어에 비견될 만한 외모를 가지지 못해서 생기는 비극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인 건데 그런 얘기고요. 그래서 그 스토리 자체는 뭐 그 테마는 잘 살려 있는 스토리라고 봅니다. 기본적으로 배우들의 연기도 별로 나무랄 데가 없는 역할이에요. 이 피터 딩클리지는 이 상심 그 겉으로는 이제 그 딱딱하고 뭔가 마초적인 면을 내세우는 사람이지만 완벽하게 내면은 그런 록산이라고 하는 이 여주인공에 대한 사랑을 평생 품고 사는 그런 사람인 거죠. 그리고 자기의 외모 때문에 그걸 나서지 못하는데 이 록산이 첫눈에 반한 남자, 지금 옆에 이제 근위대에서 같이 있는 크라이스티앙이라는 잘생긴 청년에게 사랑을 고백하자, 사랑을 이제 부탁을 하게 되자, 그걸 기회로 해서 마침 이 여성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죠. 이 록산이 사랑하는 것은 언어적인 아름다움, 그 다음에 표현이라든가 시적인 아름다움 같은 걸 사랑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 남자는 크리스티앙이라는 남자는 충직할 망정 그런 시적 표현이라든가 그런 록산의 취향에 맞출 수 있는 언어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 거죠. 그래서 이 피터 딩클리치가 연기하는 시라노가 그 역할을 자청해서 담당하게 되는 건데 자청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자신이 실제로 록산을 사랑했기 때문에 절절한 편지를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. 그 자신이 시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영화의 구도는 이제 그 세 사람 지금 이제 3인의 삼각관계인데 한 명 더 추가해서 이 르기니슈라고 하는 일종의 뭐 권력자죠. 그 황제 밑에 있는 귀족 중에서 이제 뭐 군 병력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진 남자가 역시 또 록산이라는 여성을 놓고 보는 그 가지고 있는 질투심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영화는 한 사각관계 정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이 록산이라는 한 명의 여성의 그러니까 뮤즈 같은 여성이죠. 이 여성에게 모든 남성들이 연심을 품고 있는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말 수 있겠습니다. 중요한 거는 이 몇 가지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그대로 잘 살려져 있고요. 여기서 지금 이 목소리를 대신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.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주인공 시라노가 대준 편지를 가지고서 이제 록산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지만 크리스티앙이라는 이 청년의 경우에는 그런 편지의 이미지들을 시적인 편지의 이미지들을 충분히 살려내지 못합니다. 그래서 시라노가 이제 그 고백을 통해서 멀리 이제 떨어져 있는 고백 장면을 통해서 이제 그 이 마음을 이 여인의 록산의 마음을 사로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도 이제 숨겨진 사랑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좀 로맨틱한 테마들이 잘 표현되는 되게 중요한 장면이죠. 중요한 장면이고 그다음에 전쟁터를 건너서면서까지도 이제 이 록산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뭐 그런 장면들이 이제 또 후반부에 펼쳐지는데 이게 이제 영화의 이제 결말부에 해당되는 장면이고요. 결말부에서야 이제 이 진짜 시라노의 진짜 마음을 이제 알게 되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영화는 일단은 전체적인 뭐 시라노의 원작의 그 주요 테마들 영화의 러닝 타임이 대략 2시간 조금 넘어가는 정도의 시간이니까 크레디트를 빼면 좀 2시간 조금 안 되는 정도고 영화의 전체적인 테마를 뭐 잘 살리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약간 문학적 감성이 떨어지는 수도 있고요. 약간 좀 뭔가 박진감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. 이 영화가 음악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탠다드 팝, 뭐 챔버 팝 같은 형태의 좀 그런 스타일의 음악들을 구사를 하다 보니까 좀
그 뮤지컬적인 박력이 별로 없습니다. 그러니까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게 잘 표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영화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역을 맡은 핀터 디클리지랑 헤일리 베넷 같은 인물들의 연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. 실제로 뭐 딩클리지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상의 후보에 왜 못 들어갔지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고요. 이 영화의 뭐 프로덕션 디자인이라든가 뭐 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잘 잡혀 있죠. 그 이탈리아와 시실리 지방에서 주령이 촬영돼서 당시 이게 뭐 프랑스 중세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뭐 정확하게 규정지어 있는 건 아니니까 중세 시대의 느낌을 잘 살리고 있는 그런 영화죠. 그런 볼거리 자체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. 근데 영화는 약간 3천만 달러 규모니까 사실 뮤지컬 영화치고 큰 편은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영화가 좀 느슨한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. 그러니까 대사량이 원래 많아요. 시라노라고 하는 영화. 근데 거기다가 이 영화는 이제 뮤지컬 버전이잖아요. 근데 약간 뮤지컬의 영화랑 그 뮤지컬 실제 공연에 상연되는 거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. 근데 공연에 상영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들의 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공연 자기들의 이제 단독 장면들이 몇 가지씩 있어요. 근데 이 영화도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. 배우들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악역의 이 귀족 배우의 경우에도 자기를 표현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뭐 전쟁터의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들 같은 게 되게 인상적인 스코어 어떻게 보면 그런 노래들인데 근데 그런 게 오히려 영화의 전적인 흐름의 맥락을 좀 끝낸다는 느낌은 전 들었어요. 사실 이 영화의 주요 테마는 계속 연민에 빠지고 자기 자신을 숨기고서 이런 자존심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 시라노의 마음에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제 생각입니다, 물론. 그런데 영화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담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끊긴다라는 느낌이 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영화가 좀 루즈해진다라는 얘기. 중반부까지 전개되는 방식이 초반부의 시퀀스 괜찮습니다. 처음에 시퀀스에서는 이 맨 처음에 딩클리치가 연기한 시라노가 처음에 등장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중요한 캐릭터인 록산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역시 또 크리스티앙이 등장을 하죠. 그래서 록산과 크리스티앙의 관계가 맨 처음에 이제 눈이 맞는, 그러니까 이제 뭐 대화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그 공간이 극장입니다. 극장에서 당대 명배우라고 하는 누군가를 쫓아내는 시라노가 나오죠. 그러니까 배우라고 하는 존재는 대사를 읊고 표현을 하는데 그 형편없는 연기라고 쫓아내거든요. 시라노는 이제 그런 예술의 향취가 넘쳐나는 그런 인물인 거죠. 신랄한 예술가고 독설가인 거예요. 근데 그런 시라노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귀족과 같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허울 좋은 귀족이지만 돈이 없어서 이 귀족의 초대에 따라서 그냥 공연을 보러 온 록산의 모습, 그 다음에 막 부임하고 있는 신임 근위대에 부임한 크리스티앙, 이렇게 네 사람의 관계를 딱 보여주는 시퀀스입니다. 그래서 세세 장면이 얹혀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시라노가 등장을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가 제가 봤을 때 약간 흐름이 끊긴다라는 느낌은 이 크리스티안과 록산의 관계를 형성해 주는 데 있어서 매개 일종의 이 사람 시라노라고 하는 사람은 큐피드인데 사랑에 빠진 큐피드 같은 사람이거든요. 모든 걸 대신해 주는 사람이지만 정작 자신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에 빠진,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존재의 마음이에요.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의 이제 전개가 뭔가 조금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스토리가 그렇게 됩니다만 전개상으로 전쟁터로 이제 몰아버리죠. 이 남자가 질투심이 생겨서 여차여차 해가지고. 그래서 후반부에는 굉장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. 이 영화의 한 3분의 2가 넘어가면 이 근위대들 자체가 전쟁터에 가지 않기로 돼 있다가 그 귀족의 질투심 때문에 전쟁터에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는데
그 장면들도 사실 이제 구체적이지 않다기보다는 심경을 담아내는 장면 정도로 형성이 되고, 그리고 이제 뚜렷하게 어떤 전쟁인지, 적은 어떤 존재인지를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약간 좀 상황에 떠밀린다라는 느낌을 전 들었어요. 물론 그런 상황이었던 시대가 중세시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, 영화적인 그런 그 감성에서 제가 동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았냐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좀 박진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여전히 들었다는 거죠. 그래서 시퀀스 자체가, 뮤지컬 시퀀스가 이렇게 최근에 잘 나왔던 그 뮤지컬 영화가 많았잖아요. 뭐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틱틱밤이라든가,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든가, 이런 영화들, 그 다음에 뭐 인더 하이츠 같은 영화들 같은 경우도 좀 요즘의 트렌드는 오히려 구체적 맥락의, 시대적 맥락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들이, 뮤지컬 영화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, 이 시라노는 사실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얘기,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어떤 숨길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비극, 그런 얘기들 다루고 있지만, 뭔가 좀 그런 메시지가 저 자신에게는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. 뭐 물론 제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너무 아니다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냥 제 취향이 아닐 뿐인 거죠. 자, 시라노라는 영화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. 전체적으로 이 영화는 롯데 시네마 계열에서만 좀 상영이 되고, 국내 팬들이 썩 좋아하지 않을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IPTV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실 만한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기도 한데, 상당히 로맨틱하게 보실 수 있을 만한 영화기도 해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,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제가 음악 장르적으로도 이런 좀 팝 계열의 음악들이라든가 발라드 계열의 음악들을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. 약간 좀 역동성이 좀 떨어지는 음악들,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요. 그런 음악들을 썩 좋아하지 않는 면도 있어서, 뭐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제 기대치에는 그 마음에 들지 않았다, 이런 거죠. 그래서 뭐 국내에서 상영되는 그 시라노라고 하는 뮤지컬은 작곡자가 다른 뮤지컬이에요. 그 쏜더하임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그런 뮤지컬 작곡가가 있는데, 그분이 약간 필살기 같은 게 있거든요. 약간 뭐 좀 하이라이트 같은 게 있는데, 이 뮤지컬은 약간 그런 게 없어요. 약간 좀 힘이 좀, 그런 뭐 좀 감정을 고양시키거나, 그런 한번 쳐준다 이런 느낌 있죠. 그런 게 좀 약해가지고 제가 감정적 고양이 들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. 뭐제 컨디션의 문제가 맞물려서. 그래서 시라노 드 벨주락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 대해서 뭐 잠깐 언급을 했고요. 영화가 뭐 그렇습니다. 뭐 제가 나쁘다고 말,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영화를 뭐 제가 아주 재미없게 봤다고 해서 이 영화 자체가 뭐 별 이 두 개 이하다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졸작이다, 그건 아니에요. 그 정도가 아니라, 일단 양질의 영화지만 나에게 맞는 그런 취향에 맞을 만한 영화는 아니다라는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한 세 개인데 그 정도 영화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그렇습니다. 저기 뭐 올해 그 코다라는 영화도 있었고, 꽤 많은 괜찮은 뮤지컬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쪽의 취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.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싫어하는 분들 많잖아요. 저는 매우 좋게 봤다니까요. 그건 제 취향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상 제 취향에 맞지 않는 시라노에 대한 감상 남겨봤습니다. 이상 마무리하죠.